자,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드디어 바이든이 됐습니다. 아주 요란하게 대통령이 됐죠. 매일 아침 기사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언론사 지면이 도배가 됐었습니다. 한국 말고도 선진국 선거에서 정치가 정말 코미디가 될 수 있구나 느끼게 했던 지난주였죠. 이게 21세기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할 정도로 마치 썬데이 서울에서나 나올 법한 가십거리를 제공하면서 그런 뉴스의 폭풍을 뚫고 드디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확정되자 이제 전 세계가 주파나를 튕기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하루에도 수십 건씩 쏟아지는 기사를 읽다 보면 이게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아주 헷갈립니다. 미중 간 양자택일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기도 하고, 바이든 대중국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 때와 똑같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죠. 그런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 경제가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특히 그의 대중정책으로 세계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를 그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전 세계가 미국의 대중무역 정책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관세 정책으로 중국을 압박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죠. 왜냐면 기억하시겠지만 바이든이 무식하게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을 비판해왔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보다 자유무역에 초점을 둘 것이라는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맹국과 관계 복원에 나설 것이다, 이런 이유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더 좋아진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민주당의 기본 기조가 보호무역주의이고 그래서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맞는 거죠 도대체? 지금 저와 같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 많이 계시죠. 이럴 때 외국은 바이든의 미 대통령 당선을 두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비교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수출 비중이 크고 제조국가이면서 자원이 없어 휴먼 캐피탈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한국과 거의 비슷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독일을 살펴보는 것이 나름 의미가 커 보입니다. 미국 대선을 통해 발생될 독일과 유럽 국가의 이해득실을 일반화해서 한국에 맞는 것을 골라내고 한국 상황과 맞지 않는 것은 한국 상황에 맞게 어느 정도 유치해낼 수가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독일어 기사를 보면서 어디서부터 논점들이 갈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독일어 신문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얘기를 전하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덕신남입니다. 이번 주제를 정리하기 위해 먼저 예전 트럼프 관련 기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가 유럽과 다른 서방 진영에게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소개해드릴 기사는 프로덕지온이라는 매체가 생성한 것으로 일반 독자들이 보는 신문이 아닌 제조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즐겨보시는 매체입니다. 2019년 10월 21일 기사, 바로 1년 전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은 트럼프가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을 망가뜨리고 있다입니다. 기사는 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자동차 시장은 성장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모토인 중국의 자동차 시장을 그동안 부숴왔다고 주장하는 기사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 독일 내 몇몇 공장은 문을 닫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독일 자동차 산업의 정통한 듀이스부르크 대학 듀데노프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서 현재의 자동차 시장의 추락은 자연스러운 경제 현상이 아닌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붕괴 현상이라고 설명을 하며 지금의 자동차 시장의 위기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원인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사는 자동차 시장만 두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모든 산업 분야가 지금 중국 관련해서 같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신문은 계속해서 미국은 무역전쟁으로 중요한 경제성장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하면서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지금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는 듀데노프 교수의 말을 인용 보도합니다. 문제는 독일 자동차 시장 환경으로 인해 트럼프의 무차별식 무역전쟁이 독일에게는 더욱더 가혹하다는 점인데요. 듀데노프 교수는 신문에서 이런 무역전쟁은 독일에게는 2배의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첫 번째, 현재 시장에서의 피해로 자동차 완성업체와 부품업체가 받는 충격,
그리고 두 번째로 전기자동차 전환 과정 중 나타나는 그 캐시플로우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거론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연기관 자동차를 팔아서 번 돈으로 전기자동차에 투자할 돈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 말입니다. 독일이 미래 산업에 대한 불충분한 투자가 이어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죠.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독일 자동차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도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도 자동차를 팔고 있고요.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나 수소차로 이동을 하면서 엄청난 투자를 이어가야 하는 사정은 한국이나 독일이 모두 똑같습니다. 특히 독일을 대표하는 제품은 자동차죠. 여기에 부품업체까지 독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기계 장비가 독일은 아주 우수한데요. 자동차 시장이 이렇게 파국을 맞이하다 보니까 기계, 장비, 로봇 등 모든 산업이 줄줄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독일 자동차는 생산 3대 중 1대가 중국 시장에 팔리고 있죠. 일단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잠시 정리를 해보면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으로 트럼프식의 무역전쟁을 통해 자동차 시장이 겪었던 부담은 어느 정도 사라졌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무역전쟁은 경기 하락 압력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정 부분이 어느 정도 사라진 거죠. 이런 점에서 수출 중심인 한국 경제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보다 시기가 조금 앞선 칼럼이 있는데요. 조금 짧게 해보겠습니다. 자동차 시장 관련 너무 길게 해서 영상 12분을 안 넘기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2019년 1월 20일 T-온라인에 실린 칼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2년의 임기 동안 무엇을 이루었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인데요.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주요 부분만 발췌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단지 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미국의 200년의 역사에서 가장 돌풍 같았던 시기 2년이었으며 2년 동안 각 서방 진영의 파트너들을 거칠게 내쳤고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미국은 중국과 유럽 모두와 무역전쟁을 폭발시켰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논점으로만 보면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으로 동맹의 복원 그리고 무분별한 무역전쟁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한국에게도 미군을 빼겠다는 등 이런 겁박은 사라지겠죠. 지금 소개해드린 이 두 개의 기사는 지난 4년 트럼프의 통치 기간 중 어떤 일이 이쪽 유럽에서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기사였습니다. 그러면 바이든이 대통령이 확정되면서 어떤 기사들이 지금 현지에서는 나오고 있을까요? 독일 유력 주간지 포커스가 아주 개괄적으로 정리를 해 기사를 생성했습니다. 제목은 바이든의 승리 독일 경제에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먼저 신문은 바이든은 보호무역주의를 고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동맹들에게 예의를 갖춰 다가갈 것이며 트럼프와 같이 관세 정책을 통해 자동차 시장을 겁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바이든이 보호무역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까지 트럼프가 보여준 관세 정책을 통한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은 없어진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러나 신문은 바이든은 기본적으로 메이드 인 올 오브 아메리카 원칙과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은 비슷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자칭 불공정 무역 정책에 대한 전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거칠고 무모한 트럼프식 보호주의는 완화되겠지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의 기본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두고 서방 진영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있는 기사입니다. 세상은 이미 이렇게 보호무역주의로 들어섰습니다. 대한민국도 이 폭풍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기사 내용이죠. 이제까지는 트럼프라는 변수로 치부를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미국의 전략이라는 것을 수용해야 할 때가 온 거죠. 또한 미국의 반중 정책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포커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그 근거를 아주 뚜렷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미국이 언젠가 중국에게 경제, 정치, 군사적으로 압도되는 것에 막는 데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에 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아주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미국은 일본도 그렇고 그 어떤 나라도 미국을 압도할 나라들을 그냥 둔 적이 없죠.
즉 공격적인 대중국 정책은 계속해서 세계 경제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줄타기를 해야 한다는 말이 되겠죠. 또한 이렇게 미 의회의 합의는 중국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불신이 바로 정당의 정책들에 반사되어서 재현되고 있다고 신문은 주장을 합니다. 신문은 PEW 앙케이트 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 73%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했다고 전하면서 2002년에는 35%에 머물러 있었고 이에 비해 지금은 현격히 높아진 수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바이든은 이 과정 중 트럼프보다 절제된 표현 그리고 보다 덜 공격적으로 관세 정책을 통해 행동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반중국 정책의 동맹들에게 참여할 것을 요구할 것이며 어느 순간 유럽의 기업들도 중국과 미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받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내다봤습니다. 유럽 기업도 선택의 순간 앞에 선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죠. 바이든은 트럼프보다 합리적이고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위기에 어쩌면 경기 하방 압력이 될 만한 요소들을 부각시키지는 않겠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큰 위기가 사라지고 나면 분명 대중국에 대한 동맹 참여를 강조하는 기조가 뚜렷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는 미국 의회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럽은 이제나마 대중국 정책과 대미 정책의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한국은 개별 국가로 이 파고를 헤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더 큰 시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문은 통화정책에 대한 의견도 밝혔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와 같이 공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중앙은행인 미 연준을 무시하진 않을 것이며 전혀 다른 목소리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연준에게 팽창적 통화정책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신문은 이에 대해 아주 분명한 이유를 들었는데요. 그 이유로 바이든은 내년 미국 국가부채가 2차 세계대전 처음 미국 GDP 100%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정부는 긴축 정책을 펼 의지가 없고 이런 엄청난 부채 부담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 연준이 미국 국채 매입과 낮은 이자를 오랜 기간 유지하여서 국채 수익률을 누르고 있어야 한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은 바이든이 자산 가격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주장까지 합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으로 많은 문제가 완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가 독일 언론 포커스의 입장이죠. 어쩌면 이제부터 새로운 미국 앞에 우리는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지식을 전하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